가장 눈에 띄는 섹터라면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가 눈에 저는 좀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조금 더 안정을 찾는, 그러니까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은 좀 내려왔다라는 거죠. 금리가 요즘 4.7, 4.8, 5를 향해서 갈 때 가장 좀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다면, 금리가 저렇게 이제 다시 또 안정을 찾는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장 또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요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전체 생존 기간, 네, OS,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암이라는 병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살 수 있나, 치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생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서 시장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있던 경쟁약 대비해서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좋게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유럽에 이제 허가 받는 내용이 나왔고,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 FDA 허가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이제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유한양행이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모두가 주목하는 마리포사 OS 최종 결과라고 있습니다. OS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체 생존 기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고,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한 223억 정도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컨센서스 하회하는 이유는 R&D 비용이 이제 증가해서 판관비 증가가 비중을 차지한다. 근데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이러한 이제 실적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컨센서스 하회보다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캐시카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마리포사의 최종 OS 생존 기간에 대한 결과는 아스코 2025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아스코는 대략적으로 언제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막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스코는 한 5월 말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구간에서 기대치는 어쨌든 뭐 특별한 중간에 뭔가 이 파이프라인에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안 좋은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요 기대치는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3, 4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은 좀 많이 받은 그런 구간이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 아스코에서 이 OS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마리포사 결과 계속 추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그 눈에 좀 하나 띄는 쪽은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강한 뭐 모멘텀이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오늘 현대차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좀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근육이 같이, 근손실이 같이 되는 부분들을 되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약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약품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좋은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의 케이스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이제 D&D 파마텍이라고 이제 비만 치료 관련해서 원래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월 17일이고 2월, 3월 약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면 이 D&D 파마텍이 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흡수율이라는 데이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DD02S라는 건데,
흡수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경구용으로 알약을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잘 흡수를 시키고 분해가 막 되고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고 잘 흡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흡수율 데이터가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오라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라링크의 플랫폼 가치는 재평가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리벨서스,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한 가지밖에 없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 흡수율이 10배 이상 더 잘 나온다라는 기대치가 전임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은 평가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메세라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상장 준비를 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6만 원 슈팅 나왔다가 5만 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라갈 때보다는 좀 이렇게 최근에처럼 조정받을 때 이 원래 3월, 4월에 나올 이 데이터들을 대기하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봤고 어제 공통적으로 잡힌 쪽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업종입니다. 그죠? 화장품 업종. 오래간만에 이제 화장품 업종이 공통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어제 대표적인 우리 화장품 ETF 중에 타이거 화장품 ETF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분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작년 12월 대비해서 올해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편출입되는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상향 조정이 된 종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나가거나 들어온 종목은 없고요. 비중이 조정된 게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딱 띄는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위에 지금 있는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한국콜마, 실리콘투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주가도 조금 의미 있게 보였고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브랜드 쪽의 대표적인 투자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쪽의 데이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약간 돌아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콜마는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것처럼 코스맥스와 함께 대표적인 ODM 기업이고 마지막으로 실리콘투는 우리나라 최고의 또 유통 화장품 뭐 중소 우리 인디 브랜드들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인데 조만간에 우리 화장품 ETF가 하나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솔 그 화장품 탑3. 근데 이게 이제 솔 화장품 ETF가 3개 종목을 집중 투자해서 60% 비중으로 아, 그래요? 네,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선택했을까? 지금 화장품 요 3개가 이제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아,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ODM 중에 또 대표 주자 하나가 또 들어가죠.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 3개 종목의 집중 투자 20%씩, 그럼 60%가 그 3개 종목의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꽤 높은 비중으로 들어온다. 근데 왜 지금 이맘때쯤에 그렇게 브랜드 하나, 유통 하나, ODM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졌을까? 뭐 지금 분위기에서 화장품은 나쁘지 않다라는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뭐 우리 환율도 나쁘지 않고 해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하게 한번 그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ETF에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또 자금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어제 조선업종이 양매도가 나왔어요. 원래 외국인들도 조선업종을 좀 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어제는 외국인들도 팔고 기관들도 조선을 이렇게 파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특히 조선사들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기자재들 좀 안 오른 쪽들, 그다음에 엔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도 이제 슈팅이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때까지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얼마나 이제 좀 잘 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강도, 상업펀드 매수 강도 중에 가장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쪽들이 보이고, SOS 랩, 그다음에 5G 통신 장비 쪽에서는 HFR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관련해서 봉지재, 그다음에 OCA라는 이런 필름 같은 부분들을 OLED 쪽으로 노출도가 있는 기업이고, 이게 플러스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것은 2차전지 소재였는데, 2차전지 소재 리튬 쪽은 워낙 업황이 요즘 별로다 보니까 좀 연기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연기를 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에서 아이폰이 LTPO 쪽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아이폰 17에서 이제 패널을 좀 교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좀 수혜주로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바닥에서 쭉 세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다음 주에 행정명령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 오프로 좀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본업에다가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